LK-99에는 회의론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두 연구팀이 비록 예비 테스트이긴 하지만 초전도성 주장의 특정 측면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시네이드 그리핀 연구원은 LK-99 재료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에너지부 내의 슈퍼컴퓨팅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논문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LK-99의 초전도체 특성이 발현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혼합물은 광물 라나카이트와 인화구리를 결합한 다음 4일 동안 다단계, 소량 배치, 고체 상태 합성 공정 내에서 구워집니다. 이번 재시험의 결과로 부분적인 초전도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관해서는 보순도화하기 위해서 한층 더 계량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서서히 그 정당성이 확인된다 방향으로 결론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여러 가지로 편리해질 것 같고 정말로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시아의 자랑이지. 정말로 더 이상 발전할 기회가 없어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단순히 쇠퇴한 나라, 실패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이 끝내주게 일어난 10년 동안에 대량으로 창출한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습성을 갖고 다른 사람의 업적에 의지하며 다른 나라를 경멸하는 복분만 하는 뇌만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야 일본은 쇠퇴할 것입니다. 실온 상압에서의 초전도체가 진짜라면 너무 놀라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 거예요. 한국의 연구자가 발견하고 그것을 미국의 연구기관이 시뮬레이션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중국의 연구기관이 성공적으로 재현한 이야기인가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에너지 문제가 엄청나게 개선될 거예요. 석유 생산 국가들은 당황할 것이에요. 그레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죠? 어떤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나요? 일본의 연구기관도 재현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결과가 궁금합니다. 넷 극우 들의 시기와 비판적인 답들만 보고 있으면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몹시 쇠퇴한 것 같아서 넷 극우와 한국인이 정말 닮았다고 느껴져요. 일제가 빼앗아간 기술을 드디어 되찾았다. 아니에요. 일본은 연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남을 큰 발견을 한 한국의 연구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일본은 리니어 모터카에서도 보이듯이 초전도 기술의 응용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산업화에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긴 하지만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효율성 향상과 산업적 이점이 거대합니다. 이를 놓치는 나라는 어리석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또 다른 기술붐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기대를 갖고 뉴스를 따라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된 것은 없는 상황이니까요. 당신의 휴대전화는 더 이상 열이 나지 않을 것이며 배터리 수명은 10배 또는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만큼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큰일이죠. 초전도체. 그녀를 거의 모릅니다. 이런 멍청한 마이클. 집중해. 일반 압력에서도 초전도체인가요? 그건 매우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작동한다면 정말로 매우 중요한 발견일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주장에 대해 의심을 품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는 종종 오류 또는 과장 또는 사기로 밝혀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을 찾았다와 같은 주장 중 하나입니다. 실온과 표준 압력에서 가능하다는 건 이것이 가능성 있는 참으로 거대한 발전일 수 있다는 것의 일부입니다. 아직 확실히 그게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초기 시도에서 바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약간 유망한 조짐입니다. 이제 저렴하고 실현 가능한 양자 컴퓨팅은 몇 개의 헤드라인만 떨치면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초전도체로 나아가는 한 걸음일 것입니다.